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라는 교수님에게 배웠던 제자가 모리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그에게 배운 내용을 써놓은 책입니다. 저자는 모리 교수님에게 대학교 때 수업을 들었는 학생이고요. 스포츠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모리 교수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테레비 프로를 통해서 보고 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찾아가고 그가 죽기 전까지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책으로 남겨주었어요. 예전에 읽었을 때는 미처 놀랐었는데 나이가 들고 다시 읽으니 또 와닿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본인이 죽어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기에 그 한순간 한순간을 더 소중히 살았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는 우리 인간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네. 우린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 제대로 된 문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굳이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지 말게. 그것보단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하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네. 그래서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해. 이런 상황에 처한 나보다 말이야.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날 사랑하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젠 춤을 출 수도 없고 혼자선 수영을 할 수도 없고 모욕도 할 수 없으면서 아니 걷지조차 못하면서 또 초인종 소리가 나도 나가볼 수 없고 샤워 후 자신의 몸을 닦지도 못하면서 아니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매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저자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난 질식해서 죽을 거야. 그래, 천식 때문에 폐가 이 병을 제대로 견뎌낼 수가 없거든. 이 루게릭병이란 놈이 몸 위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어. 이미 다리는 다 잡아먹었고 이제 곧 팔과 손에도 올라올 거야. 그게 폐까지 올라오면 이제 끝이 난다는 거죠. 내가 테드 코엘에게 이제 곧 누군가 내 엉덩이를 닦아줘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올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내 생각에 그날이 오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말이야. 가장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부분 이잖아요. 존엄을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모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내가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한다는 신호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엉덩이를 닦아주는 거. 난 잘 해낼 거야.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할 거야. 정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할 거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정말 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글쎄 지금은 인생을 독특하게 볼 수밖에 없지. 그런 사실에 당당히 맞서자고. 난 쇼핑을 하러 갈 수도 없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도 없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수도 없어. 하지만 여기 앉아서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 난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이유를 둘 다 가지고 있잖아. 쇼핑을 하는 거,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버리고 뭐 이런 것은 그냥 살아가는 과정인 거지 삶의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있는 시간, 그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리 교수가 많이 울거든요. 울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운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제자에게. 죽게 되리란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자기가 죽는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지.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죽으리란 걸 안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둘 수 있네. 그게 다야. 그렇게 되면 사는 동안 자신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 수 있거든. 언제나 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모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네. 위대한 시인 오든이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사랑이 없으면 우린 날개 부러진 새와 같아. 내가 지금 이혼했거나 혼자 살거나 자식이 없다고 가정해보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과 같은 병마가 한결 더 힘겨웠을 거야. 잘 겪어내리라고 장담하지 못하겠네. 물론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주겠지만 가족과 같이 떠나지 않을 사람을 가진 것과는 다르지. 나를 계속 지켜봐주는 사람, 언제나 나를 지켜봐줄 사람을 갖는 것과는 다르네. 가족이 지닌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네가 가장 아쉬워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정신적 안정감. 이 가장 아쉽더군. 가족이 거기서 나를 지켜봐주고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이지. 가족 말고는 그 무엇도 그걸 줄 순 없어. 돈도 명예도. 이 부분이 정말 제가 이 책을 읽고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가족이 무엇인가? 내가 엄마로서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겠죠. 엄마는 언제나 그곳에 있어주는 사람. 가족이란 언제나 그곳에 있어주는 사람. 이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주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이겨내가면서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낳지 말아야 되느냐 물으다 난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네. 자식을 갖는 것 같은 경험은 다시 없지요 라고 간단하게 말해. 정말 그래. 그 경험을 대신할 만한 건 없어. 친구랑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지. 애인이랑도 할 수 없어. 타인에 대한 완벽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법과 가장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식을 가져야 하네. 다시 물어요. 옛날로 되돌아간데도 자식을 낳으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모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 무엇을 준대도 그런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전에는 약간 부끄러웠네.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뒤를 보고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문화가 뭐라 말하든 그걸 잊어버리자. 난 평생 문화 따위 무시한 사람이잖아.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어. 그게 뭐 대수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의존하는 걸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야. 이젠 사람이 날 옆으로 눕히고 짓누르지 말라고 크림을 엉덩이에 발라주는 게 즐겁단 말일세. 그러니까 아기처럼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기로 되돌아간 것 같아. 누군가 모욕을 시켜주고 들어서 안아주고 엉덩이를 닦아주고 우리 모두 아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지 잘 알잖아. 우리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난 그걸 즐기는 방법을 기억해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온전히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우리의 몸을 의지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그 시기가 다시 온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나를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거나 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즐긴다라고 얘기했더니 모리 교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안아주고 흔들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사실 어머니가 아무리 많이 해줬어도 부족하지. 우리에겐 어떤 식으로든 그 시절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보살핌을 받았던 그 시절로. 우리 대부분 충분히 받지 못했네. 내 경우는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걸 알아. 라고 하면서 어른인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기처럼 아기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관점의 전환에 정말 놀라봤고, 그런 관점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죽음이 본인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럼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생각해도 지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번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묘비의 이름 뭐라고 새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묘비에 뭐라고 적으면 좋을지 결정했네. 뭐라고 새길 거냐고 물으니까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더니 라고 새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짜 죽기 직전까지 제자와 함께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모리 선생님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가 이렇게 책으로 남겨주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걸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스승을 지니고 이런 스승과 만났던 그 제자도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이 부분, 이거를 참 제일 강조해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얘기. 죽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관점의 전환이 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넓고 넓은 바다에서 넘실대는 작은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도는 바람을 맞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그러다가 자기 앞에 있는 다른 파도들이 해변에 다 부서지는 걸 보았어. 하느님 맙소사, 이렇게 끔찍할 때가 있나.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저것 좀 봐. 라고 파도가 말해요. 그때 다른 파도가 뒤에서 왔어요. 그는 이 작은 파도의 우울한 기분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라고 물으니까 대답했어요. 넌 모를 거야. 우린 모두 부서진다고. 우리 파도는 부서져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정말 끔찍하지 않아? 라고 물으니까 다른 파도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야, 넌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냥 파도가 아니야. 우리는 바다의 일부라고. 파도로 볼 것인가, 바다의 일부로 볼 것인가, 이런 관점의 차이가 정말 삶의 중요한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선생님과 만났던 그 수업의 졸업식은 모리의 장례식이었고요. 그 마지막 장례식 요일도 화요일이었다는 거죠. 부서지는 파도로 볼 것이냐, 바다의 일부로 볼 것이냐, 뒤처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삶으로 볼 것이냐, 아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런 삶으로 볼 것이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